so many issues with health. Once we protect us, nothing else, nothing less. We forgot. You dropped me attention and I should have written in English. I wrote in English. That's all. 너무 기분이 안 좋았죠. 아무도 얘기에 컴플레인 안 하잖아. 왜 너만 나와서 지금 이러는 거야? 나 바빠.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네, 지난 10일이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떠나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있던 일이 사건의 발단이 됐는데요. 네덜란드 항공사인 KLM 항공이 한글로만 승무원 전용 화장실을 안내했다가 한국인 승객이 이유를 묻자 이 승무원이 뒤늦게 영어 안내를 덧붙인 건데요. 네, 다른 외국인 승객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한국인만 쓰지 말라는 취지로 이렇게 써 놓으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어제 사과를 한 거죠, KLM? 네,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사건 정황이 좀 중요한데요. 이 KL855편 지난 10일 날 암스테르담에서 인천까지 왔습니다. 네. 320인승 항공기예요. 이 안에 한국인 승객이 135명, 외국인 승객이 142명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있는 화장실에 우리나라 승객이 갔더니 거기에 승무원 전용 화장실, 이게 한글로만 써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럼 누가 봐도 그건 한국인 승객 쓰지 말라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지죠. 그렇죠. 여기 승무원 전용이라는 얘기구나. 예. 근데 왜 영어로는 안 써 있지? 이 의문을 품은 승객이 저 장면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에 아마 부사무장인 것 같은데 와서 기내에서 사진 못 찍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해외여행 한두 번 하느냐. 늘 찍었다. 우리 기내식도 찍고요. 창밖도 찍고요. 그렇죠. 다 이 SNS에 올리지 않습니까? 다만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을 찍으면 안 되죠. 네. 근데 화장실을 찍은 겁니다. 네. 왜 이게 문제라는 거냐? 그러니까 네덜란드 규정상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 따지니까 그 밑에 펜으로 종이에 쓴 거거든요. 영어로 쓰면서 이제 됐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황당해지는 겁니다. 예. 이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고 말씀하신 대로 어제 서울 시내 호텔에서 이 한국과 일본, 아시아를 담당하는 이 지역 사장이 사과를 했어요. 근데 사과가 반쪽짜리 사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어제 결국 경영진이 나와서 사과를 했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To apologize to the passengers who have been inconvenienced on board this KLM aircraft and to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because they explained it was a mistake and they forgot. It's a basic stupid mistake. I cannot understand how it could be a racial discrimination. 90도로 네. 고개를 숙이면 사과까지 했지만 승무원 개인의 단순 실수였다 이런 입장도 있었고요. 이호선 교수님 반쪽 사과다 이런 비판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예. 사실 이게 반쪽짜리 사과라고 그렇게 이해가 될 만한 게 이제 두 가지 항목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하나는 일단은 이게 회사의 기본적인 방침이 아니었고 그리고 매뉴얼에도 승무원 전용 화장실이라는 건 없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전적으로 승무원 개인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 차원에서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그러면 왜 회사가 나와서 경영진이 사과를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도의상 사과였다라고 그래도 회사가 사과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만한데 그 글래스 사장이 그 회견 말옆에 한 얘기가 아주 결정적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사안이 왜 인종차별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지만 이게 과연 충분히 이해가 돼서 했던 솔직한 사과라고 볼 수 있겠는가? 명목상의 사과라고 밖에는 볼 수 없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이 드니 우리가 이걸 반쪽짜리 사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만 짚어야 돼요. 한 가지는 왜 회사 책임이냐면 기내 승무원들의 교육은 어떤 기업보다 높아요. 우리가 그 항공기 승무원 교육을 CS의 표준으로 봅니다. 네. 고객 만족에. 그런데 이런 일을 그것도 직위가 있는 승무원이 했는데 회사 책임은 없다? 매뉴얼은 회사가 만들고 그걸 승무원이 실행하는 거잖아요. 매뉴얼이 없는데 하면 안 되는 일을 이게 승무원이 했으면 회사의 교육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과도 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인종차별이 아니라는 말은 맞아요. 왜 그렇죠? 이건 한국인 차별이에요. 한글로만 썼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 외국인 승객 142명 중에 만약에 일본인 승객이나 중국인 승객이 있었다면 그들은 화장실 썼을 거예요. 한국어로만 썼으니까. 이건 인종차별보다 전 더 심하다고 보는 게 한국인을 콕 집어서 차별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호성 교수님 사과하는데 다른 상대방한테 하는 거잖아요. 사과라는 게. 네네. 사과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진정성을 담아서 사과를 한다는 게 이런 식의 방법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과의 진정성이라는 거를 가늠할 만한 척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그들의 말과 또 행동과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사람이 충분히 이 잘못을 이해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충분히 그 설명을 표현하고 있구나. 이걸 통해서 진정성의 여부를 판단하거나, 우리가 어떤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번 사과의 경우에는 고개를 숙여서 한국식으로 인사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한국식 인사 그 내용에는 회사 잘못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종차별이라고 저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두 항목이 말을 통해서 분명하게 좀 전달됐다고 보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2번, 2차 피해, 정신적 피해를 받은 건 아닌가? 그리고 저도 사과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 역시도 기분이 별로 편치 않더라고요. 과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과가 진짜인가? 두 번째, 본인들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이 사과는 왜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김관삼 변호사 사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저희가 특히 이런 것 같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 확산이 되면서 특히 중국인들에서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또 소식들이 외신에 들러오는 상황에서 이 우리나라로 향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타는 기내에 앞서 기내 부사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바이러스 이슈가 있어서 예를 들어 한국인들을 화장실 못 쓰겠다. 이렇게 충분히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당연히 오해 살 수 있죠. 이거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유자료는 청구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유자료 청구하는데 이제 그 금액이랄지 이제 회사 책임 이런 걸 좀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유럽, 특히 이제 서양, 미국 이런 데서는 사실 좀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꺼린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라 동양인들, 아시아인들. 그래서 어떤 슈퍼랄지 백화점도 가면 동양인들이 오면 굉장히 회피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이게 앞에서 걸어오면 일부러 다른 쪽으로 간다랄지. 그렇죠. 그거 자체는 일단 바이러스,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어떤 경계심,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이제 동양인을 전체로 보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진정성 없는 사과는 사과를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면 지금 원래 처음에 이게 문제됐을 때 네덜란드 항공에서 이건 승무원의 단순한 실수였지 우리가 인종차별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으면 오히려 더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과를 하면서 단순 실수였는데 인종차별은 아니었다. 근데 사실 그 당시 승객한테는 약간 인종차별적인 거에 대해서는 약간 부분적인 사과는 있었어요. 이 해당 영상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경영진이.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인종차별이라는 실수를 인정하게 되면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손해배상이 크지 않은데 네. 이 서양에서는 이게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이 인종차별을 인정하게 되면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의 어떤 손해를 물어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이걸 만약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나중에 회사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걸 좀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LM 경영진이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승객을 찾아 사과는 했다고 하는데요. 이 승객은 어제 사과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인종차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을 하셨었던 게 조금 오늘 사과랑 다른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객에게는 어느 정도 이제 인종차별 부분을 인정했던 것 같은데 역시 기자회견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다. 입장이 달라진 거에 대한 그런 아쉬움을 토로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법적인 아까 김광상 변호사님 그런 부분 해석에 때문에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이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또 우리나라 사람의 기질을 알죠. 왜냐하면 이제 아시아 담당 마케팅을 맡고 있는 이제 총괄 사장이기 때문에 불매운동, 지난해에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좀 심각한데 이 항공기의 승객의 절반이 한국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한국인만 콕 집어서 지금 차별을 했는데 그걸 인종차별이라고 인정해버리면 역풍이 불 것을 걱정해서 자, 감성적인 차원, 도의적인 차원에서는 야, 이건 90도로 절을 해서 사과해야 된다. 하지만
법적 책임은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승무원 개인에게 다 이걸 넘기는 거거든요. 기자회견 일문일답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투도 온당하지 못했다. 그 매뉴얼에 없는 행위를 자의적으로 했다. 다 승무원은 잘못했다. 근데 회사는 몰랐다. 선을 지금 긋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자회견의 의도는 명백하다. 이것은 사과는 아니고 선긋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각 한랭킹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